I promise you, baby. I promise you, baby. 난 네 꼭 따라와, yeah. We will make it paradise, yeah. I promise you, baby. I promise you, baby. 난 네 꼭 따라와, yeah. We will make it paradise, yeah. Wake up this morning, yeah, that's me, your homie. 대충 입고 나와 빨리. 아무도 몰래 도망치자 멀리 날아가. Don't worry about me. I'm your Tony Stark, yeah, you 넘치는 style. What you want is your life, yeah, we are movie star. 모두 다 별인 척하는 인공위성일 뿐이야. You can ride up the dark, and you got it. 네가 있게 내가 존재, 너도 내가 있게 네가 존재. Every day's your birthday, 네가 길을 걸 땐 깔아줄게 red carpet. Oh yeah. Watch the sun rising over the sea, it's true. We watch the sun rising over the sea, it's true. I promise you, baby. I promise you, baby. 난 네 꼭 따라와, yeah. We will make it paradise, yeah. I promise you, baby. I promise you, baby. 난 네 꼭 따라와, yeah. We will make it paradise, yeah. 나는 featuring 그래 너의 인생에 단 몇 마디라도 껴들었지. 그러니까 너가 너 인생을 노래할 때 나의 파트가 없으면 섭하지. 란 건가 이런 말장난 다툼 언젠 그리고 사랑 그것들 없이 어찌 사냐 재미없지. 사이 부대끼고 만들자고 정전기. 골 떨어지네 너 맞춤해. 아까우니까 바다에 맞춤해. 골맛 허니와의 맞춤새 통맞춤한 밥으로 지금 한강 맞춤해. I promise you, baby. I promise you, baby. 난 네 꼭 따라와, yeah. We will make it paradise, yeah. I promise you, baby. I promise you, baby. 난 네 꼭 따라와, yeah. We will make it paradise, yeah. I promise you, baby. I promise you, baby. 난 네 꼭 따라와, yeah. We will make it paradise, yeah. I promise you, baby. I promise you, baby. 난 네 꼭 따라와, yeah. We will make it paradise, yeah.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 기자입니다. 네, 엄조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찌찌뽕인데? 반갑습니다. 우리 못 보던 사이에 대한민국에 정말 네.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2주 못 봤거든요. 그렇죠. 대선 있었죠. 네. 또 산불. 뭐 다행히 주불이 네. 많이 잡혔습니다만 네. 산불 있었고. 또 우리 프리데스크도 변화가 많던데요. 네. 변화가 아니, 구독자가 구독자가 200만이 넘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4만 명이네요. 아니, 네. 저는 항상 190만에서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200만 됐어요? 200만이 선거 3월 1일쯤 오. 됐는데 그날 막 그게 대선에 뭐에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주원 씨도 안 오고 그래서 우리가 대형 이벤트를 못 온 진행하려다가 아니, 제가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워낙 너무 이번 선거 방송에서 너무 일도 많았고 해서 제가 그냥 이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선거 방송에 집중해라 하고 그냥 오지 지선배 말라 배려로 그랬고. 네, 다른 그래서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그 산불특보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되게 주말에 좀 힘들었어요. 뭐 네. 일이 많았죠. 주원 씨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우 못 보던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우리 있었어요. 프리데스크 팀도 너무 고생 많으셨죠. 아이 저희야 뭐 그냥 저희는 그냥 뭐 가볍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고생이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아, 네, 함께해주신 시청자분들도 감사하고 오늘 신청곡이요. 네. 범블비님이 네. 신청하신 피오의 피오도 프로미스였습니다. 피오도 솔로곡이 있구나. 몰랐네. 네. 어우 이사나님, 위닝님 오랜만입니다. 인사해주시는 네. 분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엄주원 아나 오랜만입니다. 다 그러게요. 인사해주고 싶. 누나는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예뻐요? 주말 사흘 안 보셨는데 제가 주말 이틀 사흘이군요. 월요일까지. 그동안 제가 예뻐졌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거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직접 읽으시게 해서 죄송해요. 이거 약간 우스꽝스럽게 읽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그냥 우스꽝스럽게 읽고 있습니다. 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낮에 눈에 띈 뉴스를 저는 오늘 이거 갖고 왔어요. 뭐예요? 주원 씨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요. 네. 만으로 36. 여섯. 하나 줄여서 36. 만으로 36. 그럼 주원 씨도 이 기사에 해당이 됩니다. 뭔데요? 뭐냐면 네. 한국은행이 2018년 현재 전 나이 20, 30대 24살에서 39살 청년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소득과 부채를 지난 2000년대 고나이 때였던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근로소득이 12년 사이에 1.4배 늘었더라고요. 뭐 12년에 1.4배 늘긴 늘었네라고 생각할 수 늘었다고 있지만 할 수가 없죠.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대비하면 너무 조금 늘은 거예요. 네. 그리고 2010년하고도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는 1.07배. 그러니까 거의 숫자상으로도 안 마이너스 늘었고 된 거죠. 마이너스 된 거죠. 네네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그런데요, 총 부채는 4.3배가 됐대요. 그러니까 소득은 별로 안 늘고 빚만 확 늘어난 겁니다. 청년층에. 결국 이렇다 보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돈을. 그래서 청년층의 소비는 그 2000년 같은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0.9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0.9배. 오히려 소비는 더 줄어든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아놓은 건 없고 빚은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노후 대비 성향은 굉장히 강해져서 뭐 연금보험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금융상품 가입률은 1.9배 정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때요? 뭐 그래서 영끌 비투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월급 빼고 다 올라. 월급 빼고 또 다 오르니까. 올해는 또 우리 정철진 전문가 말씀하셨지만 금리도 계속 오른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불가능하죠. 대출 자체가 부채를 막혔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는 대출도 또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네. 빚을 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영끌 비투가 이 4.3배 부채가 늘어난 거에 그렇죠.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아픈데. 미래를 대비할 돈도 없다, 김성철님. 네. 참 슬픈 댓글이 계속 청년층이 올라오네요. 좀 기가 올라와야 우리 사회 분위기도 되게 좋아질 텐데 이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청년층이 웃는 일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웃고 가시죠. 네. 제 나이를 괜히 밝혔어요. 네. 다 저를 한 40대로 보셨나 봐요. 진짜? 실물은 굉장히 영합니다. 우리 배 교수님 화면에 좀 현우 터지셨어. 배 교수님 옆에서 오디오로 네, 뭐 아주 익숙한 반응이라 저보다 많은 줄 크크크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아서. 근데 실물을 보면 굉장히 영해 보입니다. 아이고. 화면에 좀 이렇게 약간 무게감 있게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중후한 멋이 있어서. 포장 잘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사가 자, 빨리 넘어가야겠어요. 네. 저는 이 기사입니다. 네. 자막 띄워주시죠. 네.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네, 21일부터 되죠. 네. 근데 저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주말 새 해외 항공권 예약 수요가 쏟아졌어요. 네, 873%가 와, 급증했군요. 인터파크 투어의 집계를 봤더니 네. 딱 사흘간입니다. 예. 11일부터 13일까지 지난 사흘간 1년 전에 비해 무려 9배 가까이 는 거예요. 와, 그리고 한 달 전보다는 한 네. 3배 정도 증가한 네. 거고요. 억눌렸던 이 해외 여행 수요가 2분기부터 이제 폭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항공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대폭 운항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네. 국제선을. 길게 휴가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이 해외에 갔다가 와서 격리하는 게 부담이 돼서 안 가고 못 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격리가 면제된다니까 면제되니까. 이제 한 달 전보다 폭증하고 있는데 예약 네. 수가 무격리 입국한 나라가
있어요. 우선 영국. 돌아와서만 면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도 면제되는 그렇죠. 게 중요하니까 이걸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영국은 18일부터 입국 시에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아예 없어지고요. 미접종자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백신 접종자 혹은 음성 확인자 PCR. 호주,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체코, 유럽 국가 대부분은 백신 접종 확인서 있으면 격리 면제입니다. 네. 아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발리.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뭐 가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그냥 참 이게 정보를 어려운 내는 상황이에요. 겁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정보는 이렇습니다. 선택은 시청자들이 하시는 근데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 네. 가셨으면 좋겠는데 뭐 가시지 마세요. 뭐 제가 이럴 권한은 제가 없고. 자, 쭌쭈닝님. 네. 배 교수님 얼른 보고 싶어요. 자, 8초 후에 보러 가서 제가 넘길 것 같습니까? 안 넘기겠습니다. 밀당을 하겠습니다. 옆에서 계속 오디오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자, 낮에 눈에 띈 소식 몇 개 살펴봤고요. 네. 8초 후에 기다리던 배종호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배 네. 교수님 뭐 인기가 아니 굉장하십니다. 근데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진행하시면서 네. 더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오랜만에 봐서 텐션을 그래요. 끌어올려야 네, 좋습니다. 텐션을 끌어올려야죠. 용암처럼 끌어올라가지고. 네, 텐션을 끌어올려서 지금 약간 하루에 지친 분들한테 에너지를 막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습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네. 아까 제 나이 나올 때 교수님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네. 뭐 저하고 거의 비슷한 동년배니까 그럼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 판단을 동년배인지 맡기고요. 동시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른 첫 번째 자, 질문부터 네. 이어갈까요? 자, 순서 오늘 나눌 얘기 오늘도 많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네. 네. 자, 윤 당선인이 내일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찬회동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나눌 얘기 두고 이제 뭐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뭐 MB 사면을 요청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수용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네. 봅니다. 그 네. 이유는 세 네.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찬회동하면서 정식으로 사면 요청하는데 좀 거절하기는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요? 첫 독대죠 이번이. 네, 처음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있겠고요. 음. 사실상 이미 공식 지금 건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동 전에 사전 조율 끝났지 의제를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정치적 부담이 될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특별 사면됐는데 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만 남겨둔다면 네.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41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81의 우리 나이로 그래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세 번째로는 명분도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반대하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수보 회의에서 네.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좀 부담도 될 거예요. 네. 본인 지난번에 공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5대 범죄 사면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했는데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사면하면 좀 약속을 못 지키는 네. 그런 강도가 높아지는 지지층 반발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 질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차이가 다르죠. 있다라는 여론이 좀 높아요. 사면 내부 반대론자들이 능력. 그렇게 많이 네. 얘기하죠. 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사면 단행할 것을 그러면 언제 하느냐? 5월 8일 날이 석가탄신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5월 9일 날이 본인 임기 마친 날이니까 하루 전날 선택할 것을 지금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대를 해서 공식 요청을 하기도 전에 날짜까지 얘기하시는 그 교수님의 날짜가 특별한 날짜는 그날밖에 없더라고요. 날짜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5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문 대통령 측의 이제 생각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누가 수사한 겁니까? 윤 당선인이 중앙지검장으로 그렇죠. 있을 때 기소한 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수감을 시킨 그 장본인이 네. 사면을 요청한다. 네. 그럼 윤 당선인의 배경이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본인 취임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네. 차례 사실상 공약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음. 그럼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이걸 왜 사실상 공약으로 계속 얘기를 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네, 전 두 분 대통령 다. 네. 수감시켰잖아요. 네. 사법처벌 하도록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보수 진영 후보가 되니까 아무래도 보수 표심을 얻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네. 차원의 문제도 있었다고. 결자해지군요.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결자해지인데 보면-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또는 뭐 김기현 원내대표한테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결자해지라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네. 결자인지는 두 모르겠어요. 분 다 결자해질까요? 네. 뭐 이번에 풀면은 해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맞는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0.7% 포인트 차의 아슬아슬한 승리. 네. 그렇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진영 대결은 물론이고 세대 음. 대결, 특히 이제 젠더 갈등까지 굉장히 네. 노골화돼 있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네.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 통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지금 내세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전례도 있어요. 그게 다 아시겠지만은 DJ 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본인이 먼저 후보 때 공약을 내세웠어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임 네. 대통령 사면하겠다. 네. 그리고 당선인 신분으로 YS 음.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본인이 네. 이걸 이제 사면하는 네. 그런 이제 음. 모습하고 비슷한 어떻게 그런 보면 양상이기 윈윈이군요. 때문에 네. 이런 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윤 당선인이 사면을 요청할 것은 뭐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미 이제 사실상 네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서. 수용할지 말지 여부는 이제 지켜보는 네, 걸로 봐야죠.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다른 논의는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특사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더 거론이 네. 되고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김경수 전 네. 경남지사.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 사면 문제는 아예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언론들이 네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네. 특별 사면하지 않겠다라는 음.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지난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가석방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특별 사면 해준다? 두 그러면 야 번 유죄 이거를 무죄냐? 주는 뭐 거죠. 무죄 네. 유죄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네, 그렇지만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는 왜 나오느냐? 네.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측근 네. 그리고 대선 댓글과 관련해서 네. 지금 네. 사법처벌 돼가지고 옥살이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일종의 끼어팔기. 그래서 식으로. 민주당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를 의식해서 그렇죠. 너무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또 약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지금 뭐 만들어졌더라고요. 권성동 네. 의원 같은 경우는 네.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네. 그런 메시지 던지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촛불 그런 이제 세력들은 상당히 싫어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또 그쪽을 좀 달래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음.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균형을 함께, 위해서. 네.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분위기도 궁금해요. 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적폐청산 할 거냐 이런 기자 질문에 해야죠 이런 답변이 나왔고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바로 분노를 표하고 네. 사과를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내일 오갈까요? 내일은 일단 오찬 회동이잖아요. 네. 밥 먹으면서 기분 좋은 얘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음. 제가 볼 때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네. 높다. 음. 그러나 워낙 민감한 문제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부분. 음.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물러난 다음에 또 혹시 정치 보복 당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회적으로라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우회적으로라도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농담 삼아 농담인 것처럼 이렇게 농담 빗대서. 삼아는 아니고 상당히 그러니까 농담인 진담으로 것처럼 상당히 다만 직설화법은 안 하고 네네네. 쭉 돌아가면서 네. 좀 새겨 들어라 네. 라는 식으로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제가 볼 때 그분도 우회적으로 답변할 것 네. 같아요. 왜냐 네. 우회적으로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화답하는 그런 방향으로 왜냐 사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네. 또 실제로 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네. 있다고 그래요. 네.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험한 공격한 적은 없지 네. 않습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을 다섯 총장으로 단계나 뛰어넘어가지고 발탁해준 거죠. 그렇죠. 중앙지검장 그렇죠. 발탁해주고 그렇죠. 검찰총장 깜짝 발탁해주고 인사였죠.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참모 중에 반대 세력도 있었거든요. 엄청 많았죠. 그럼에도 이제 본인을 검찰총장 발탁시켜줬고 결과적으로 그게 발판이 돼서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털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네. 합니다. 네. 자 그럼 인수위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인수위원회 쪽에서도 뭐 기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제 인수위원 발표까지 했습니다. 속도가 예전 정부에 비해 굉장히 상당히 빠르고 그게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오늘 차례차례 하고 TF도 이렇게 차례차례 발표하고 하는 조금 이 뭐라 그럴까요? 발표하는 양상이 좀 달라요. 양상이 어떻게 다르다.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양상이 두 가지가 다르죠. 네. 왜 일괄 발표 안 하냐? 네, 네. 라는 거 순차적으로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네. 그 이유는 역시 안철수 대표하고 인수위를 공동으로 구성하면서 네. 빚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으로 발탁을 했지만은 국무총리로 꼭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네. 대목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여러 설이 지금 있죠. 여러 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지금 뭐 순차적으로 그리고 또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인수위원들 24명이거든요. 네, 네. 인수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인수위원 하는 거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그룹에서 발탁할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는 관료 그룹, 네.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 그룹, 네. 세 번째는 이제 MB계 인사.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선 캠프 인사를 좀 중용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안철수 뭐 위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부위원장 권영세 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뭐 장지원 비서실장 네. 네. 그리고 또 원희룡 기획위원장 네. 네. 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도 과거에는 인수위 없었던 없었죠. 자리인데 만들었는데 네, 이것도 좀 만들었죠. 농고 행사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네.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네, 네. 경우도 지역균형 발전위원장 네. 역시 네. 이분들도 중요한 네. 역할을 캠프에서 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네. 준비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네. 이용호 의원 네. 뭐 호남 출신 네,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박주선, 이용호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남 안배 차원에서 예. 발탁한 것이 아닌가. 네. 즉 호남 안배 차원의 발탁은 앞으로 정계 개편까지 네. 염두에 둔 네. 그리고 또 민주당과의 협치까지도 염두에 둔 네.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 그렇습니다. 그건 어제 또 확언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친인척 비리는 특별감찰반으로, 네. 네. 또 인사검증은 뭐 경찰청으로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건 찬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너무 부작용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우병우 네.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사법처벌 됐고 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실에서도 청와대 하명 수사,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네네.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것 네네.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까지 뭐 역대 정부를 보면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5대 사정기관, 구체적으로 뭐 국정원이라든지 네. 검찰, 경찰 그리고 뭐 국세청 다 이런 식의 사정기관을 장악을 해가지고 정적이랄까 또는 뭐 반대 정치 세력을 좀 통제하는데 악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세평을 검증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뭐 좀 뒤털기 예. 뭐 이런 부작용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해도 나는 검찰을 좀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계속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고치겠다. 네. 그러면서 뭐 청와대를 해체하겠다. 그리고 집무실도 뭐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이전하겠다. 네. 라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동시에 좀 그러면은 뭐 친인척이라든지 또는 뭐 청와대 고위 인사들 누가 사정을 좀 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 감찰관 네. 제도를 부활하겠다라고 네네. 하고 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이 됐다가 네네. 사실상 없어졌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이 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보완을 해서 제대로 사정 기능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앞서도 조금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 이제 인수위원장으로 결국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국무총리로도 발탁될 것인가 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관심사죠. 또 근데 일각에서는 김부겸 총리 유임설도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뭐 설들이 하도 네, 많은데 아까 날짜를 찍으셨듯이 어느 쪽에 조금 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아듣도록 일단 첫 번째 안철수 국무총리 후보가 네. 될 가능성이 일단 상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 후보 단일화 해서 공을 세웠고 네. 후보 단일화 시절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인수위 공동으로
정부도 공동.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국무총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 해봤는데요. 행정 분야에서 일을 못 냈으니까요. 그런 얘기 좀 했죠. 해가지고 좀 성과를 좀 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과연 안철수 후보를 국무총리로 지명할지 라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왜냐? 역시 이제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그럼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안철수 절대 안 돼. 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숙제가 지금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네. 김부겸 국무총리를 유임할 경우에는 인준이 청문회도 필요 필요 없죠. 없어요. 네. 그리고 국회 동의 과정도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반대는 굳이 안 하겠다. 안 하겠죠.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를 유임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 첫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혔고 검토한 적 김부겸, 없다. 현 국무총리도 굉장히 불쾌하다 어.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 대안으로 지금 누가 나오느냐? 지금 뭐 이거는 언론 보도입니다. 네. 네. 지금 박주선 네. 취임식 준비위원장 네. 호남 인사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반대 안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전격적으로 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 네. 경제 전문가 이번에 발탁하겠다. 떴죠. 네. 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그분이 1순위입니다. 네. 왜냐? 지금 굉장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짧게 해주셔야 출범부터- 뒤에 질문도 제가 드릴 출범부터 수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네. 출범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안철수 이분의 네. 의중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가부 폐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가부 폐지는 제가 볼 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네. 여가부 폐지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172석, 여소야대가 네. 다 국회 네. 제재구역 가반수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 그래서 절대 민주당이 지금 동의를 안 해주니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칭은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능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MB 인수위 때도 하려다가 민주당 반대로 네, 못했다. 그래서 못했어요. MB 때도 통일부 네. 그리고 말씀하신 여가부 둘 다 네. 못했습니다. 네. 그럼 이다음 그 박주선 그 전 부의장 관련 질문은 좀 넘어가고요. 네. 앞에서 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자막으로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좀 네, 가보겠습니다. 속도 더 내겠습니다. 자, 공식 활동에 들어갔는데 내부 잡음 뭐 반발 여전합니다. 네. 순항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순항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도 김두관 의원,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네. 또 촉구를 네. 했거든요. 지금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어요. 네. 박지연 추적 불꽃. 네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혼자서는 아무래도 이런 반대 역풍을 좀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부 인사 또 여성 인사 네. 2030 방향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발이 치열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자. 또 초선 의원들도 지금 그냥 가자라는 입장인데 결국 비대위에서요.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공천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진통, 잡음, 불협화음은 좀 계속해서 나올 것 어쩔 수 같습니다. 없겠군요. 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주원 씨가 네, 주원 씨가 질문. 아, 네네. 그 페북이요. 네. 페북 보셨어요? 이재명 기사 페북?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블로그를 또 블로그라 그러던데요. 네. 아, 그래요? 네, 페북이 블로그라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니 또 올렸더라고요. 미안하다는. 2번이나. 네. 네. 그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첫 번째 진짜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0.7%포인트 24만 표 차이로 지니까 이 자기를 지지했던 분들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 그리고 본인도 정말로 아쉬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흘 만에 또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 아쉬우다 보니까 정치적인 재기에 좀 의지도 담긴 것 아닌가. 네. 실제로 보니까 댓글이요. 사흘 만에 뭐 10,000개가 댓글이 넘었어요. 네, 네, 댓글 네. 내용들을 보면은 미안해하지 마세요. 네. 반드시 포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지지 의사 네. 고생했습니다. 좀 30초 안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글씨체는 지금 하나는 해야 신규 됩니다. 당원이요. 2030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민주당이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그럼 어떤 재기냐? 지금 맞춰야 되는 거죠. 아니, 네, 맞춰야 됩니다. 질문할 거예요? 아닙니다. 질문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리해 질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 주셔야 비대위원장으로는 안 갈 것 같고요. 아, 예. 정리한다면 8월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전당대회 당권 잡아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델처럼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권 잡아서 다시 도전해서 네, 대통령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모델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바로 나오긴 쉽진 않죠. 네, 배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주일 후에도 뭐 그때까지 뉴스가 뭐 엄청나게 나올 텐데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때도 뭐 쪽집게 같은 정리와 분석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5월 8일 쪽쪽 기대할게요. 찍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퀴즈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분이 첫 나오면 기사부터 랩을 네, 부탁드립니다. 드랍더빗이라고 하시니까 질문 없이 그냥 제가 Drop the beat. 가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독대가 오늘 뉴스데스크 톱입니다. 어떤 네. 얘기 오고 갈지는 정치 수사에서 쭉 훑어드렸으니까 이 내용 넘어가고요. 네. 오늘 좀 주목받은 건 이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음. 원래는 광화문 청사에다가 차리고 뭐 총리 공관이 그 관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용산구의 용산. 국방부 청사가 다시 검토 유력한 걸로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광화문 시대냐 용산 시대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두 선택지의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상황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침공 20일째인데요. 지금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긴장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워싱턴 연결해서 그 미국의 분석 정확하게 들어보고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시가전이 이제 임박했다. 키이우의 시가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뭐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현지 연결해서 그쪽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게 참 오늘 아프네요. 오후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7만 5,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40만 명은 그냥 넘겠네요. 네, 지금 큰일입니다. 38만 명 될 거라고 정점일 때 38만 명이 될 거라고 방역 당국이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가고 있으니까 정점을 지난 다음에 꺾일 것이다. 이렇게 좀 그래야죠. 기대를 해보면서 40만까지는 네. 안 가길.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한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는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